어느 날부터 남편이 냉장고에 메모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메모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게 우리 결혼 생활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40년 차, 아이들도 다 커서 분가하고 이 집에 남은 건 남편과 저 둘뿐이었죠. 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가 없어요. 시작은 정말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소파에 누워만 있는 남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누워만 있지 말고 설거지 좀 도와줘요. 그 한마디에 남편이 짜증을 냈죠. 나도 피곤해. 살림은 당신이 좀 알아서 하면 안 돼? 서로 목소리가 커지고 그날 이후 우리는 말을 끊었습니다. 아침엔 남편 밥상만 차려주고 저녁엔 남편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서로 말없이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그런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냉장고를 열었는데 메모지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남편 글씨체였어요. 우유 유통기한 지났음 새로 샀음. 저는 그냥 무심코 지나쳤죠. 그래, 우유 샀구나.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은 한 달 동안 나와 눈도 안 마주쳤는데 왜 굳이 메모를? 다음 날 아침 또 메모가 있었습니다. 김치 떨어져서 주문했음. 내일 도착. 사흘째 되는 날 전기장판 온도 25도로 맞춰놨음. 당신이 추워하니까. 나는 메모를 떼지 못했습니다. 하나, 둘, 셋. 냉장고 문이 메모지로 가득 찼어요. 말은 안 하면서 이런 사소한 걸 다 챙기고 있었던 거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도 메모를 하나 붙였어요. 고마워요. 당신도 감기 조심하세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남긴 메모.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심했어. 당신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나는 펜을 들었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사랑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주방에서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밥 같이 먹읍시다. 혼자 먹는 밥 너무 외롭고 쓸쓸해. 사랑은 때로 말보다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냉장고 메모지 한 장이 우리의 40년을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나요? 저는 결혼 25년 차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아내가 이상했습니다. 매일 새벽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뭔가를 계속 적었습니다. 뭘 그렇게 써? 물어보면 그냥 일기 같은 거.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너무 차분하고 너무 조용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외출한 사이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편지 봉투가 보였어요. 가족들에게라고 적혀 있더군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죠. 나는 이제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문장을 읽은 저는 손이 떨려서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유서였고 내용은 이랬습니다. 25년 동안 나는 엄마와 아내로만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하루 종일 아이들과 남편을 기다리며 청소를 합니다. 저녁에는 퇴근한 남편 밥을 차렸습니다. 주말엔 시댁에 가고 제사와 명절에는 혼자서 음식을 만들었죠. 그러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도 잊어버렸어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나의 이름 김정희라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아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편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내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더니 말했어요. 읽었구나. 사실 보여주려고 했어. 왜 이런 생각을? 내가 뭘 잘못했어?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나도 잘못한 게 아니고. 그냥 나는 25년 동안 나를 죽이고 살았어. 이제 나로 살고 싶어.
그날 이후 저는 많은 걸 바꿨습니다. 아내에게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겠죠. 그리고 저 자신도 아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그림 수업도 등록하고 친구들도 만납니다. 저는 아내를 대신해 설거지와 청소, 요리를 시작했죠. 안 하던 걸 하려니 어색하네. 조금 부족해도 여보가 좀 이해해줘. 그래도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해 노력해줘서 고마워. 아내의 유서는 진짜 유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엄마, 며느리로 살던 자신을 죽이고 김정이라는 한 사람으로 다시 살겠다는 선언문이었죠. 이제 우리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어떠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을 공유해주세요. 12년 전 저는 병원 간호사였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교통사고로 실려왔고 석 달 동안 제가 그를 돌봤습니다. 퇴원하던 날 그가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꼭 은혜 갚을게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제가 임신 소식을 전하자 그는 단 한 줄의 문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미안. 난 당신과 결혼할 마음이 없어. 연락도 끊기고 회사도 그만뒀더군요. 완벽하게 증발했습니다. 저는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그렇게 12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됐죠. 그날 응급 환자가 들어왔다는 호출을 받았습니다. 차트를 받아들고 커튼을 열었는데 그곳엔 12년 전 저를 버린 그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이게 누구야? 마침 잘 됐다. 그의 다음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나 말기 신부전이야. 신장 이식 안 하면 죽어. 근데 내 딸이 매칭이 안 돼. 너 우리 애 아직 내가 키우고 있지? 그 애 데려와봐. 검사 좀 해보게.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던 아이를 이제 와서 신장 때문에 찾는다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저는 담당 간호사가 아닙니다. 치료와 관련된 건 담당 간호사분과 얘기하세요. 제발 우리 애 검사만이라도 하게 해줘. 저는 단호하게 얘기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애가 아니에요. 제 아이입니다. 사실 저는 그 다음날 아이를 데려가 검사했습니다. 그 사람 몰래요. 결과는 완벽한 매칭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12년 동안 아빠 없이도 건강하게 밝게 자랐으니까요. 사람들은 물을지도 모릅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그리고 자식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라고. 12년 전 그가 저희를 버렸을 때 그는 이미 이 아이의 모든 권리까지 포기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 남자는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고 들었고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책임지지 않은 생명에게는 권리도 없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필요한 건 이 아이의 웃음뿐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5년간 모은 1억 2천만 원. 아내가 다른 남자와 캐나다 가는 비용으로 쓰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재산 분할 빨리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그 순간 제 5년의 삶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와 아내는 월세 50만 원, 원룸에서 시작했습니다. 5년 안에 전셋집 계약하자. 그 약속 하나 지키려고 2개 직장을 뛰었습니다. 외식, 취미, 친구 만남까지 모두 포기하고 모은 돈 1억 2천만 원. 하지만 반년 전부터 아내는 달라졌습니다. 늦은 퇴근, 숨기는 핸드폰. 그리고 그날 밤 대리운전을 마치고 돌아온 제 눈앞에서 아내는 다른 남자와 포옹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샤워하는 사이 아내 폰을 열었습니다. 민우야, 우리 캐나다 언제 가? 오빠가 1억 2천만 원 모았더라고. 이혼하면 절반은 내 거니까. 제가 5년간 악착같이 모은 돈을 이 남자와 이민 가는 비용으로 쓰려 했던 겁니다. 안 잡아 할 얘기가 있어. 형,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내에게 꺼낸 건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겐 손해배상 청구서 내밀었죠. 내가 5년 값으로 3천만 원이면 싼 거 아니니? 과연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제 1억 2천만 원은 지켜졌을까요? 통쾌한 결말은 풀버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3시 X와 이 호텔 1207호에서 만나요. 남편 휴대폰에서 발견한 메시지. 저는 호텔 문을 열었고 그 안의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결혼 25년 차 송진희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던 우리 부부였는데 3개월 전부터 남편이 이상해졌습니다. 퇴근이 늦어지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 생겼다며 나가기 일쑤였죠. 집에서도 누군가와 몰래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저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몰래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일요일 3시 X와 이 호텔 1207호에서 뵐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일요일 저는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남편이 호텔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1207호 앞 문 안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고 여자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었고 제가 안을 들여다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방 안에는 남편과 한 여자 그리고 제 주치의 김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김 선생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사모님, 우선 앉으시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3개월 전 제가 받은 정기 건강검진 검사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됐고 김 선생님은 남편에게 먼저 알렸다고 합니다. 암 의심. 남편은 제가 놀랄까봐 혼자서 이리저리 뛰어다녔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김 선생님을 통해 최고의 암 전문의를 소개받아 제 검사 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받던 중이었다고요. 방 안에 있던 여성은 암 전문의였습니다. 남편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암이더라도 내가 미리 준비해서 안심시키고 싶었어. 그래서 혼자 방법을 찾고 있었어. 결혼 25년 만에 처음 보는 남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늦은 퇴근도, 주말 외출도, 몰래 주고받던 메시지도 모두 저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 암 전문의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다행히 초기 단계입니다. 바로 치료하면 완치 가능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 마음 졸이던 사람을 두고 외도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저는 치료를 마치고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옆에는 여전히 저를 지켜주는 남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42세 김미란입니다. 6년 전 시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반신불수가 되신 시아버지를 제가 돌봤습니다. 기저귀 갈고 식사 챙기고 목욕시키고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집에도 잘 안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고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후 남편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6년간 당신 아버지 모신 나한테 이게 할 짓이야?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 각자 길 가자. 당신도 이제 자유롭게 살아. 위자료는 넉넉하게 줄게.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당신이 아버지 간병할 동안 나 다른 여자 생겼어. 그래서 집에도 잘 안 들어왔던 거야.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노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3개월 후 허리와 손목 통증이 계속돼 병원을 찾은 어느 날 병원 복도 끝에서 휠체어를 탄 남자를 보았습니다. 한쪽 팔에는 링거줄이 꽂혀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머리는 거의 다 빠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남편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기 저러고 있는 거지? 그때 누군가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신우이가 서 있었습니다. 언니가 왜 여기에? 아가씨, 저기 저 사람 오빠 맞죠?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있어요? 신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오빠 가난 말기예요. 가난 말기요? 네, 근데 언니한테 말 못했대요. 언니가 아버지 간병하느라 힘든데 자기 병까지 알리면 언니가 무너질까봐.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언니 모르게 병원 치료 받느라 집에도 못 들어갔던 거예요. 숨이 막혔습니다. 자기 간병까지 하다가 언니까지 병들 수 있다고 차라리 미움받고 떠나는 게 낫다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신우의 얘기를 들어보니 남편은 시아버지가 쓰러지고 3년 후 건강검진에서 간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저에게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더군요. 남편은 극심한 통증이 와도 집에서는 참았다고 합니다. 3년간 혼자서 그렇게 버텨냈던 거예요. 저는 복도 끝에 있는 남편에게 뛰어갔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왜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아버지 때문에. 당신이 6년이나 고생했잖아. 나까지 당신 발목 잡을 순 없었어. 저는 남편을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2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에게 적합한 기증자가 나타났고 간 이식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즉 남편은 많이 회복했습니다. 어제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진작에 포기했을 거야. 가장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 실은 가장 깊은 사랑을 숨기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저희 부부의 남은 인생을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주세요.